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없는데요.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이너스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제 좀 하원 이제 별거도 조만간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내일 새벽쯤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임시 예산안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미 서명을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시장은 이제 쏟던 이후에 대한 모습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를 해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이제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고용 둔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왔습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9월 25일 이후에 이제 실효수당 청구권서 이제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12월 이제 FOMC 이전에 새로운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변동성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미증시를 괴롭혀왔던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좀 일단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미증시를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마이크 버리와 관련된 최근에 AI 버브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오라클이나 메타와 같은 감가상각에 대한 조금 회계적인 좀 부정 이슈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좀 해왔지만은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왕, 심지어 오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 AI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블에 대해서 논할 때는 아니다. 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2002년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버블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좀 부시시켜지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인데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지난달에 모두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좀 개선되나 싶더니 다시 부진한 전기차 실적을 테슬라가 공개한 건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 부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9월 달까지는 이제 IRA 폐지에 따른 좀 프로모션 효과가 인도량을 좀 이제 발휘를 해왔다라면 이제부터 고민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야 계속 꾸준히 이제 샤오미나 BYD가 이제 매출을 계속 증가를 해왔던 측면이 있었고, 그건 또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었지만은 오히려 테슬라는 이제 또 빠지는 상황이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BYD나 이쪽은 계속 중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 테슬라 부진을 시장에서 계속 안 좋게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여기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좀 왔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중국도 유니트리 로봇도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에 이제 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유율이 좀 완전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비관론적으로 좀 해석하기보다는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 로봇이 생산이 이제 들어오려느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6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주총회에서 내년 말부터 옵티머스를 대규모 생산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내년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제 주주 보상안에 대해서 패키지가 이제 발의가 됐죠. 그게 결국에는 전기차 2천만 대 인도와 이제 FSD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1천만 건에 대한 어느 조건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물론 당장에 내년에는 한 8천 대 정도의 양산이긴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100만 대 이상 이제 목표를 내세웠다라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지금 인도량 자체가 270만 대 수준이고 아마 올해가 300만 대까지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내년에 이게 빠르게 인도량을 올려준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러면 테슬라가 주가가 최근에 거의 바스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부진 자체가 주가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교통 당국에 따른 이제 로봇 택시와 관련된 내년에 대한 생산량 그리고 옵티머스와 관련된 내년에 전기차 더불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방의 이해를 도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 주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주식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4에서 9월 수익이 전년에 비해 3배 급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단순 좀 차익 실현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엔비디아에 대한 고평가 우려에 매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한간의 해석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팔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픈 AI 쪽에 거의 한 22조 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냐.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회사가 이제 ABB 스위스에 있는 로봇 회사죠.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맞는 거고 특히 오픈 AI와 오라클과 함께 소프트뱅크는 올해 이제 스타게이트 쪽에 대한 이제 그런 출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9월 30일 기준으로 108억 달러 정도 오픈AI 출자를 했고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225억 달러 정도에 대한 추가 출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판고도 사실 부족한 자금이라서 그에 따른 출자에 대한 이제 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한 좀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버블은 아닌 상황. 다음 주에 19일 날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에 앞서서 좀 타이밍이 좀 그럴 수 있다라 좀 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엔비디아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젠순환 대표가 얘기를 해왔고 만약에 중국에 따라서 부진이 나온다라 하게 되면 애초에 가이던스 자체는 중국 매출은 0원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해왔던 만큼 아마 그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내년 루빈 플랫폼과 관련된 뭐 스케줄 타임라인은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결국에 이번에 TSMC 실적 발표와 좀 연관지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큰 우려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 때문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한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편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블랙웰 출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전했는데 엔비디아 앞으로도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시가총액 또 5조 달러 이상까지 좀 올라오기는 해왔었지만은 그만큼 지금 이제 호포에서 블랙웰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라 좀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실적이 만약에 50%의 이제 성장이 계속 유지되느냐 여부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가격 자체가 단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특히 서버 쪽뿐만 아니라 PC 쪽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만큼 그만큼 수요가 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특히 게이머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거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